자연히 흐르는 거에 대한 영향만 있는 거고요. 전혀 달라요. 거기서 테스트된 게 PAO, 그러니까 PAO 자체는 경화되는 거 맞습니다. 네. PAO 자체는 폴리머랑 경화되는. 그러면 수동 변속기 오일이 자동 변속기 오일보다 만들기 쉽나요? 자동차 오일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런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예. 자동차 오일. 이거가 궁금해가지고 이미 또 인생을 조금 빠르게 압축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공부는 일단 잘하신 것 같아요. 수학이랑 뭐 과학 이런 건 좋아하셨습니까? 국어나 영어보다? 국어 제일 못했어요. 아, 제가 못하던 과목이? 네. 국어 때문에 제가 뭐 원하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예, 그 원하는 학교는 한 2개 정도, 한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한 개 정도로. 네. 그러면 뭐 음악, 미술, 체육 이것도 좀 약하셨고. 아니에요. 저 예체능 되게 잘합니다. 예체능 잘하고 국어가 좀 약했고. 네, 국어, 문학, 한문. 제가 진짜 수학과외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예. 수학을 엄청 못하는 여자였는데 다른 문학이나 이런 국어는 너무 잘하네요, 영어에. 걔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규1등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수학을 올려주면서.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예. 첫 직장이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한 3년 반 정도? 예. 기운 공장에. 짧게만 물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데 입사하려면 그때 뭐 이렇게 좀 고생을 좀 하셨나요? 뭐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너 와 이렇게 가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시험도 보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막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욕 안 먹어요. 그 시험이 있어요. 네. 삼성에 볼 수 있는 시험인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고시까지 통과해서 바늘구멍에 바늘구멍을 넣어가지고 삼성전자 입사했는데 왜 그만두셨죠? 제 꿈이 원래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에요. 의외다.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고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그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뭔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필요했던 게 일단은 영어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이랑 그 다음에 공학적인 학위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 결심을 하신 게 언제죠? 몇 살 때예요? 그러면 나이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진짜 어릴 때부터 생각한 거고요. 실례지만 뭐 집안의 뭐 경제 그 수준이나 이런 건 어땠습니까? 그냥 뭐 진짜 그냥 궁금했어요. 유복했다 뭐 아니면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유복했죠. 뭐.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제 사업 그 볼링장 하셨어요. 볼링장. 망하다에 또 여러 개 단계가 있거든요. 쫄딱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집이 그냥 뭐 다 넘어간 빨간 딱지? 빨간 딱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기반 자체가 이제 다 없어지는 정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놓은 뭐 이렇게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부유한층에서 이렇게 확 떨어진 상황이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 유학을 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처음에 파이낸스 석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만두겠다라는 판단 자체가 되게 어려운 판단이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황금 카드를 집어 던지고 되게 훌훌 털어버리듯이 결정하셨나요, 그거를? 저는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일단 아버지 반대하셨고 아버지 반대. 엄청 거기 어떻게 들어갔는데 단호한 반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지금은 제 와이프입니다. 그 저를 되게 지지를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는 걔네는 인센티브가 되게 많습니다. 알지만 50%씩 연봉 50%씩 막 몇십 년을 때려줬잖아요. 제가 많이 거기 있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제 친구 중에 이제 대부분 아직도 만나거든요. 그 친구들 대부분 삼성전자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씀씀이 커진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요. 미국을 가세요. 전공을 바꿔서 파이낸스 석사했습니다. 왜? 이게 나는 필요하다 싶어서 부족하다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를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럼 이 유학 가시기 전까지는 영어 실력은 그냥 이제 수능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전형적인 K 영어 그렇죠. 콩글리시 뭐 이런 읽고 쓰는 거에 특화돼 있고 그거 하고 말 이제 안 되고 리스닝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싶어서 석사 딴 게 몇 살 때죠? 그럼 연도로 따지면 2003년에 가서 2005년에 땄으니까 2년에 땄어요. 이게 2003년이면은 한 30살
네, 2002 월드컵. 그 정도. 예. 야, 삼성전자를 사표를 쓰시고. 네. 이제 가서 진짜 가난한 고시생 같이 고학생 같은 생활을 했어요. 저는 약간의 뭐냐면 독립적인. 한 달에 뭐 몇백 달러짜리 그냥 방에서 그냥. 그렇죠. 예. 네. 학교의 아파트 같은 데서 하고 유학도 제 돈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부모님 손 하나도 안 벌렸습니다. 일단 그 전 직장에서 좀 그 예. 급여를 조금 모아서 네, 그거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학업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예. 그다음에 오, 이제, 스칼라십. 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TA라고 티칭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예. 약간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갖고 지원해서 갔고 택도 없어요. 어디 이렇게 찾아다니면 공짜로 이렇게 밥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장학금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생돈 내고 나가면은 대략 비싸죠. 뭐 학비가 뭐 등록금이 그런 데는 그 당시에 지금 뭐 20년 전이지만 예. 얼마 정도예요? 그 그럼? 일단은 달러로 그냥 이 유학생들이 제가 이제 장학금을 딱 받는 순간 네. 인스테이트라 그래갖고 예. 그 주에서의 그 사는 사람의 가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수업료가 한 학기에 제가 내는 수업료가 정가가 3,000불로 떨어져요. 근데 그냥 아웃 오브 스테이트. 네. 그래서 그냥 외부에서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이 수업료만 내면 18,000에서 2만까지 갑니다, 이게. 예. 이게 확 바뀌어요. 그러면 예. 1년에 그러면 못해도 한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한 거의 5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아이비리그로 가면 더 비쌉니다. 거기는 진짜 그러니까요. 거의 뿌리 뽑아야 돼요. 예. 1년에 빚내서 가야겠네요. 빚내서 가야 돼요. 거의 1년에 한 뭐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는. 거의 뭐 피똥 싸면서 공부하셨겠네요. 그렇죠. 진짜. 네. 네, 딴짓 안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와이프랑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같이 계셨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생활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녁 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근처니까 밥 먹고 다시 다 공부하러 다시 와 학교로. 네. 우리나라 학생만 그래요. 야, 이게 진짜 대학교인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밤에 대학원.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9시 정도 딱 되면 이제 동생들이 제가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다 모여요. 모여갖고 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담배 피는 담배 피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개똥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어디 가서 세븐일레븐 가서 싼 커피 있습니다. 1불 7센트짜리 커피 사갖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얘기하면서 나는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다. 앞으로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리고 뭐 철학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미래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삼거든요 서로. 네. 근데 그때 이제 다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그 같은 잘 돼 있어요. 별빛 하늘을 보면서 커피 마셨던 그런 선후배 분들. 그 중에서 진 박사랑 저랑 제일 안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미래는 되겠죠. 아니 10년, 5년, 10년, 20년을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에 좀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셔갖고요. 저희 교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의 순간을 네가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조언을 해주셨네요. 언젠가 다시 미국에 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 지금은 바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그래갖고 교수님 그 얘기 한마디에 자, 짐 싸고 그냥 한국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하면서 빨리 직업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빨리 구했던 직업이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두산 인프라코 지금은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죠. 거기에 이제 기술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고 디젤 엔진 제가 다 뜯어갖고 디젤 엔진 분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제 지금 굴삭기. 포크레인. 포크레인. 굴삭기 이제 그거는 이제 포크레인은 사실은 브랜드 이름이에요. 자, 굴삭기라 그래서 이스케베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거기 이제 윤활 작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압 작동료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같이 연구하면서 트라이볼러지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GS 칼텍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오세요 이거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서 연구원 생활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사업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 마케팅 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에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천에 공장이 있습니다. 윤활유 공장. 거기는 안 가고 무조건 역사회에서 기술 마케팅 쪽을 하겠다. 그래서 윤활유 기술개발팀이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거의 5년 좀 넘게 있었죠. 제가 들어가는 당시에 윤활유 박사가 GS 칼텍스에 저 혼자였어요. 석사는 있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
여러 명 있으시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보내준 분도 있고 그래서 네. 있는데 네. GS는 없었어요. 이유가 제가 이 산업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그 고학력자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냥 그 첨가제 회사에서 부르면 되니까. 네. 큰 사람들이 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아, 만드는 법은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공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하고 딱 하면 나오고 팔면 끝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를 뽑았을 그 시점에는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깨인 겁니다. 대중들이. GS에서도 수출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윤활유 박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의 윤활유 산업이 너무 좀 이상한 게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펙도 네. 정확하게 딴 것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표시가 돼 있고. 아, 다 그냥 다 예, 넣고. 예. 모르죠. 근데 그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예, 사람들도 모르고 네.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자체조차도 그걸 승인을 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붙여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해. 예. 그래서 그 붙여도 규격 만족이나 아니면 승인, 어프로벌을 표시하던가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딱딱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모르고 표시하는 게 태반이었고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의도가 아니 몰랐다 그렇죠. 해서 그 행동의 결과가 그래서 뭐, 제가 네. 가서 바꿨어요. 아. 그거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싹 지금 이제 브로셔 보면 거기다 규격 만족, 승인 딱딱 표시 다 돼 있어요.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바꿔놓은 거고. 네. 그거 바꾸는데도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뭐 이건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런 어떤 내부 조직 안에서의 어떤 반향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뭐 약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윗선에서는 좀 너 왜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왜 뭐 하냐? 그렇죠.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어요? 그냥 박사님의 그떤 힘들었죠. 아 얘는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만 한 약간 오타쿠적인 그런 기질이 너드. 있구나. 네. 너드 같은 기질이 있구나. 이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대신에 이제 아유 저 인간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정말 많은 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박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윤활유 회사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미션 오일 그다음에 뭐 그 산업유 같은 경우는 유압작동유, 하이드롤릭 플루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터바인 오일, 터빈 오일, 컴프레서 오일, 그리스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거를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개발은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은 물론 이제 첨가제 회사에서 그 네. 첨가제 중고를 하지만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저는 그게 왜 이거를 넣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파고 그다음 제 아이디어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제공을 했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 뜻이 다 펼쳐지진 않죠. 네. 다 차장됐죠. 왜냐하면 회사는 빨리 성과를 내야지 그 임원들이 예. 이제 탁 살아남거든요. 예. 근데 너무 거대한 조직이죠. 너무 큰 사업이라. R&D가 네. 들어가서 2년 안에서 3년 안에 이걸 성과를 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낸 아이디어는 거의 뭐 꽃을 못 피우는 정도. 그래서 그냥 트러블 슈팅하고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출장도 되게 많이 가고. 그럼 GS 칼텍스까지 시즌은 박사님의 인생의 상승 곡선의 어떤 가는 과정, 중간이었어요. 네. 내가 꼭 해야 되는 과정이 대기업에서 기술 마케팅을 또 배우고 싶었다는 거가 있었으니까 거기까지의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제가 때가 됐다 생각을 해서 동생들이랑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해보자.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조업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제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때 이제 창조경제에 편승해보자.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 IT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거기 조건이 퇴사해라. 네. 오케이. 네. 나는 오케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투자를 받아서 네. 부산에서 창업을 해라. 오케이. 예. 그래서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예, 동생들이랑 같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명으로? 시작은 원래는 이제 2명이 했고요. 네. 예, 2명이 하게 된 거고 김 박사랑 나랑 하게 된 거고 이 뒤에는 몇 명이 또 있어요. AI 쪽 개발을 해서 매칭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예, 회사 이름은 스토리앤브라더스라는 회사였고요. 네. 회사 자체는 예. 왜냐하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모든 거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네. 자, 이 리스타도 어떻게 이게 그냥 리스타면 리스타지만 제가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거는 이야기를 안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저랑도 이야기를 맞아요.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연이 끈이 깊어지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스토리 앤 브라더스가 그 뜻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만든 플랫폼이 사피언스라는, 사피언스는 이제 인간이라는 소리잖아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재창출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망했죠. 망했죠. 사실 이 의도가 뭐였냐면요. 네. 사람에 대한 가치 재창출을 되게 좋아하는 게 예.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 아니면 네. 뭐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잘 나가시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뒷전이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 가치가 없어지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고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거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치가 굉장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끼를 매칭을 해줘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끼리. 네, 그거가 사피언스입니다. 그래서 예. 프로젝트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내는 20대 연애하는 어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제공을 해서 컨설턴트 같은 역할을 하게 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또는 회사는 이 사람들을 돈을 크게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계약직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성으로 단발성 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받아서 회사는 또 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걸 만든 거예요.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와, 시대를 너무 빨리 그렇죠. 예. 너무 빨랐다. 예. 이게 지금부터 10년 뒤에 뭔가 딱 안착된 서비스가 똑같이 나왔을 때 뭐 잘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만약에 뭐 미국에서는 가능했어요. 미국이면은 워낙 또 이제 그 분모의 크기가 인재풀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거기에 이제 그 매칭하는 게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를 네. 크롤링해서 갖고 옵니다. 네, 다 그러면, 끌어와서 네, 다 한 500조 정도 스크랩 다 쓴 해서? 거를 네. 자연어 분석을 하면 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뽑아줘요. 예, 그 사람의 성향, 어떤 성향이다.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논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백데이터를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어울릴 것 같은 사람끼리 다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서 했었던 건데, 그 특허도 다 갖고 있고, 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 과제도 성공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코로나 시대 때 뭐 이럴 때 잘 성공을 못했죠. 이제 마케팅이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만난 게 다 위기 때 만나요. 위기 때. 왜냐하면 정말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정말 위기 때 내 주변에 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끼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그 뭔가 그 신기루 같은 인간 관계들은 또 알아서 막 다. 그렇죠. 예. 이 사람 뭐 망했네? 별 볼일 없네? 네. 뭐 빨 거 없네 하면서 그냥 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전에 뒤통수 좀 많이 맞아보셨나요? 뒤통수도 맞았죠. 세게? 한번. 여러 번 맞았죠. 예. 예. 눈알 막 빠질 정도로 막 눈물 나면서 막. 예, 그러면서 배운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미워하지 않고요. 나한테 가르침을 많이 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또 그 상황을 이해를 해요, 저는. 예,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반려자분과 또 그리고 또 그럼요. 네. 파트너 여기 또 리스타 연구소에 있는 이 영상에 얼굴은 안 나왔지만 또 박사님 한 분 더 계시고 네. 또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주임님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이게 또 이걸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또 이제 그 물심양면으로 또 같이 또 동감해주시고 같이 함께 사업을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돌려야지, 반대로. 네. 사람들에게 좀 최고급 제품으로 좀 네. 알리고 싶은 그런 우린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 네. 본인들이 이제 그 성능을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뭐 좀 일반형, 뭐 그룹 3로 만드는 일반형도 만들 거고. 네. 사람들이 엔진 오일 가는 거는 뭐 좋은 거 뭐 오케이 좋은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좀 많이 또 박사님 덕분에 또 네. 뭐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게 좀 의식이나 어떤 수준이 올라간 것 같은데 첨가제는 아직도 사람들이 약간은 이게 어떤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신, 의심, 그다음에 효용성,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이미 만들어진 비디오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 데저트 이글 채널뿐만 아니라 되게 더 구독자 많고 큰 채널들에서도 많이 또 설명을 하셨고 지금 막 나가고 있죠. 네, 뭐 타 채널이지만 되게 박사님 나오시면서 유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궁금하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두뇌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똑똑하고
지금도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살짝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첨가제인데 그 첨가제들이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추가적인 성능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된 대로 이제 넣으면 되는데 그냥 넣으면 되지만 기존에 있던 첨가제들은 넣으면 스펙들을 다 변화시켜 버려요. 정말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물엿 사건, 뭐 염화 파라핀, 예,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가 그게 너무 소비자들한테 세게 박혀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거, 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왜 그런 거 쳐 넣어가지고 그렇게 차를 뭐 병신 만들고 그러냐. 그거를 어느 성능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엔진오일 규격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거 바뀌면은 후처리 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망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래 쓰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첨가제에 대한 그런 불신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깨고 싶었어요. 깨고 싶어서 정말 이걸 넣어도 후처리 장치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애실리스라 그래서 거의 금속 성분이 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DPF나 아니면은 캐탈리스 컨버터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는. 이거는 완전하게 모든 포뮬레이션 제가 다 한 거고요. 야, 예. 100%. 예. 이거 제가 다 한 거고. 0에서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한 거고요. 네. 엔진 오일도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이 스펙을 제가 써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네. 엔진 오일 첨가제 패키지 네. 거기에다가 그 안에 그런 이 포션 성분에 대한 포션이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 네. 포션 네. 그런 포션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스펙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펙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뭐 안전합니까? 당연히 안전하죠. 왜냐면 그 스펙에 맞는 첨가제 패키지를 쓴 거고 거기에 제가 바꾼 거니까. 네. 이거는 너무 간단한 장비예요. 사실은 다 궁금해요. 네. 알려주세요. 마모 테스터는 웨어 테스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포터블 팀캔 웨어 테스터라 그러는데 마모가 얼만큼 되는지 네, 그런 네. 걸 좀 제가 연구할 때 씁니다. 연구용으로. 2억은 안 될까요? 2억. 최근 출시하는 최신 차들의 제조사 매뉴얼을 보면은 이전 모델들과 동일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오일 권장 점도가 낮아진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 엔진 오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결과로 봐야 할까요? 저점도 지향이 보편화되는 경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거는 오일팬님이 엔진 오일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가 거의 끝이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고 그리고 중국산 엔진 오일 브랜드가 한국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